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찰스 헤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찰스 헤넬, 1866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났다. 이분은 설탕 및 커피 재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1905년 이 회사와 다른 6개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 컨티넨셜 커머셜사를 설립했다. 당시 그곳은 25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규모의 복합 기업이었다. 헤넬의 삶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방침들이 곧 헤넬 자신을 인도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이 책에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을 기록한 셈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작용의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며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지휘하는 법을 안다면 잠재의식을 통제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늘 활동한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잠재의식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주도할 것인가이다. 우리의 의식을 보면 이것을 받아들여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다시 교감신경계가 이를 받아 전달하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바꾼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을 가져다 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겠는가.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재료를 조사하고 최상의 것만 고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한히 중요한 마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집을 지을 때에 비해 얼마나 부주의한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마음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인 재료의 특성에 좌우되는데 말이다. 이 재료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시피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잠재의식에 쌓아서 저장해둔 인상들의 결과이다. 그것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었다면, 실망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생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짜나가는 직물의 재료도 그와 똑같이 부정적인 재료일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청소를 해서 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음과 도덕과 신체의 정결함은 어느 분야에서든 발전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다.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부동산이다. 넓은 대지에는 풍성한 작물과 충분한 물, 잘 자란 목재가 끝이 없을 만큼 늘어서 있다. 주인은 반드시 이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썩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쓰는 조건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과 영혼의 영역, 실질적인 힘의 영역에는 그러한 땅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상속인이다. 당신은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 풍요로운 유산을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진실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우주의 마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그 유용한 힘과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생명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의 마음이 절대적인 지혜이자 절대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주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 형상으로 분화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위한 거대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믿음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우리 소망에 반응할 것이다. 목적은 반드시 우리 본질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이어야 한다. 믿음은 목적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한 힘의 흐름을 발생시킬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외부 세계에 나타난 결과는 각 사람과 우주가 주고받은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하기라고 한다. 뇌는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는 기관이다. 척수는 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대한 운동과 감각의 경로이다.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을 뚫고 지나가면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는 혈액이 있는데 이는 완벽한 구조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마지막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있다. 피부는 전체 메커니즘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껍질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신이 거하는 성전이고 각각의 나는 이를 제어할 수 있다. 주의력 또는 집중력은 아마도 마음을 경작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주의력이 남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개인이 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이다. 돋보기로 햇볕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비유를 든다면 주의력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돋보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햇볕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된다면 거기에서는 별다른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돋보기를 완벽하게 고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한 곳에 햇볕을 집중시킨다면 그 효과가 당장 드러날 것이다. 생각의 힘도 마찬가지다. 이것저것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힘을 흐트러뜨리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이나 집중을 통해서 이 힘을 하나의 대상에 일정 시간 동안 모아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다. 대상을 선택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 10분이라도 의식을 집중해보라.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수십 번 방황할 테고 그때마다 다시금 의도했던 목적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아야 할 터이다. 10분이 지나고 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확고하게 목적에 고정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아가는 길에 나타날 온갖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주의력뿐이다. 이 멋진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훈련이다. 주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처럼 같은 방에서 같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앉되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을 준비하라. 적어도 10분 동안 사진을 잘 살펴본다. 눈의 표정, 얼굴, 복장, 머리 모양을 주시하라. 이제 사진을 덮고 눈을 감은 뒤에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완벽하게 세부 사항이 보이고 사진을 마음속으로 잘 그려낼 수 있다면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 해내지 못한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는 마음 상태와 태도와 의식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착상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착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다. 영상화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그림은 당신의 미래가 드러남에 있어 하나의 원형으로 작용하게 될 틀 혹은 꼴이다.
원형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하게 만들어라.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비용이나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급은 무한한 존재에게 맡기고 상상 속에서 마음껏 원형을 만들어라. 먼저 상상 속에서 존재해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당신도 바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야 한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지만 심기 전에 무엇을 추수할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상화이다. 확실치 않으면 분명해질 때까지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떠올려라. 우리 모두는 우주가 먼저 생각으로 존재한 뒤에 물질로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따라가려 한다면 우주가 분명한 형상을 취한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도 형상을 취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은 동일하다. 그 바탕과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건축가는 자기가 지을 건물을 영상화하여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의 생각은 그 건물이 최종적으로 취하게 될 모습, 즉 높은 형태가 될지, 낮은 형태가 될지, 화려한 외형이 될지, 단순한 외형이 될지 결정하는 하나의 틀이 된다. 이 영상이 종이 위에 먼저 모습을 갖춘 뒤 나중에 필요한 재료를 활용해서 건물로 완성된다. 발명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영상화한다. 최고의 발명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니콜라 테슬라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이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항상 자신이 발명하라는 것을 먼저 영상화하곤 했다. 성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뒤 나중에 잘못을 바로잡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명쾌함과 정확함은 마음속에서 그림을 반복해 그려야만 얻어진다. 반복할 때마다 그림은 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지고 그림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가에 따라 외부에 나타나는 것도 달라진다. 그림은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외부 세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는 500만도 더 되는 마음의 일꾼들이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있다. 일꾼들은 바로 뇌세포들이다. 이 외에 최소한 같은 숫자의 예비 전력이 언제든 필요하기만 하면 즉각 출동한 태세로 기다리고 있다. 생각의 힘은 거의 무한하고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창조하는 당신의 힘 또한 실질적으로 무한하다. 이 수백만의 일꾼 외에도 어떠한 메시지나 제안이라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부여받은 마음의 일꾼인 세포들이 당신 몸 안에 수십억 개나 있다. 세포는 몸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느라 항상 바쁘지만 그 밖에도 완벽한 성장에 필요한 원료를 끌어당기는 정신적인 활동력도 갖고 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라. 굳게 간직하라. 방법과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내부에 그토록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도 모르는 초월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항상 힘과 능력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배운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내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찾으라고 배웠고 이 힘이 나타날 때마다 초자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빚더미에 눌려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늘 빚 걱정을 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원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 사람은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켰고 그리하여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풍요를 생각하라. 풍요의 법칙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그 계획과 방법을 이상화하라. 풍요의 법칙에 따라 나타날 상황을 영상화하라. 이렇게 하면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걱정과 두려움과 고뇌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 한다. 돕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제 막 씨앗을 심어놓고서 잘 자라는지 보려고 15분에 한 번씩 땅을 파보는 어린 아이와 같다. 우리는 씨앗을 심어놓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어떤 주제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것도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은 성격, 건강, 환경이라는 형태로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 내는 그런 습관을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의 습관을 제어하기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당장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필요한 생각이라면 외형화된 생각이 당신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을 간직하라. 그리고 소중히 하라. 그것은 귀중한 생각이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최고의 성장과 완벽한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건강, 부, 사랑이다. 누구라도 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몸이 고통스럽다면 누구라도 행복할 리 없다. 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진 않지만 적어도 적당한 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적당한 것이 어떤 이에게는 절대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그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날 정도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만큼 어떤 한계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인위적인 분배 방식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사랑이 행복의 세 번째, 아니 어쩌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건강, 부, 사랑 이 모두를 가진 사람은 행복이라는 잔에 더 넣을 것이 없겠다.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절대적인 건강, 절대적인 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무한한 공급원에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있다는 점을 배웠다. 따라서 바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길이다. 바르고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는 모든 사업과 사회관계의 바탕 원리이다. 모든 바른 행동의 선행 조건이다. 진리를 알고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만족을 느낀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한하고 전능한 힘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가 우주의 마음의 핵심 원리이고 어디에나 존재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할 리가 없다. 가령 건강이 필요하다면 내부에 내가 영적 존재이고 내 영혼이 하나임을, 부분이 있는 곳이라면
전체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건강의 조건을 불러올 것이다. 몸의 모든 세포가 분명 당신이 보는 대로의 진리를 표현할 테니 당신이 병약함을 보면 세포들은 병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완벽함을 보면 세포들은 완벽함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며 강하거니와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라는 자기 암시는 조화로운 조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은 나라는 존재가 영적임을 배웠다. 그렇다면 나는 항상 완벽하지 않을 리가 없다. 따라서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며 튼튼하며 강하거니와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라는 암시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언명이다. 생각은 영적인 활동이고 영혼은 창조적이다. 따라서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가 필요하다면 내부에 내가 전능한 우주 마음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길이 될 것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힘들, 곧 자기 암시의 목적과 특징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능력과 부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 또 성공으로 이끌어줄 힘들과 당신이 조화를 이루게끔 해줄 것이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자 노력하라.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랑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스스로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자석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이른바 사소한 일들에 적용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문제 해결의 비결을 발견한 셈이다. 위대한 생각, 위대한 사건, 위대한 자연, 또 위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늘 생기가 있고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링컨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산에 다가갈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느낌은 링컨이 영원한 것들과 진리의 힘을 발견했음을 그들이 알았을 때 더욱 예리했다고 한다.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들을 골라서 자기 암시 문구를 만들었고 스스로 반복해서 암시하고 또 암시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나는 이 말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한결같이 이 말을 반복했다. 마침내 어느 날 깨어나자 저절로 그 말을 되뇌일 정도가 되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이것은 내가 잠들기 전에 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다. 인간은 그가 한 생각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거부하는가이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거부할 수는 있다. 유일한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이다. 이때 미리 만들어둔 자기 암시를 사용할 순간이다. 화, 질투, 두려움, 걱정이 파고들면 당신이 만든 암시 문구를 외워라. 풍요는 우주 자연 법칙이다. 이 법칙의 증거는 분명하다. 증거는 주변 어디에나 있다. 자연은 어디서든지 후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준다. 어디에도 절약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나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수백, 수천만의 나무와 꽃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는 생식의 거대한 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원료가 하나에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고 활동하는 원리인
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다. 자연은 모두 성장의 법칙에 따라 조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성장하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공급원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위대한 스승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수록된 글의 시제 차이는 놀랍다. 우리가 먼저 원하는 바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소망이 이미 사실로 존재한다고 우주의 마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의 창조력을 활용하는 간단한 지침이다. 우리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고 조건이나 제약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씨앗을 심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마침내 바깥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그 시대에 맞는 말로 전해져야 한다. 따라서 위대한 스승 예수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과 그 대상을 연결하는 법칙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말을 분석해보면 정확히 같은 진리임을 알게 된다. 차이점은 표현 방식뿐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인용구에 집중을 해보자. 한계란 없음을 명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분명히 암시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단지 생각하는 능력,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임을 기억하는 능력일 뿐이라는 점이다. 무엇이든 먼저 마음이나 영혼의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외부 세계에서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난다. 오늘 생각의 힘을 다스리는 단순한 일이 미래에 다가올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그것이 내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먼저 생각할 힘을 얻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와 관련된 내 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의도가 주의력을 지배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집중을 통해서 깊은 생각과 지혜로운 말과 모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지혜, 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내부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오직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만 신성과 만나고 불변의 법칙을 배우며 꾸준한 훈련과 집중 없이는 완벽에 이르는 통로를 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생각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조건이 나타나고 적절한 노력이 투여될 것이며 따라서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을 때 흔히 기대한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행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찾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진실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가진 셈이다. 자신이 행복하다면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며 아버지가 우주의 마음, 조물주, 근본 원료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운동선수가 평생 동안 신체 단련에 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힘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자신이 주는 그대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준 그대로를 받을 테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주는 과정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부분은 전체와 본질이 같음을 인정하고 부분과 전체의 차이점은 크기뿐임을 인정하라. 당신, 나, 곧 생각하는 영혼이 거대한 전체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깨달을 때 영혼과 조물주가 서로 실체와 본질과 바탕이 같음을 깨달을 때 조물주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움, 웅대함, 초월적인 기회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다시피 과학자들은 물질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자로 분해했다. 분자는 원자로 분해되고 원자는 전자로 분해된다. 고진공관 유리관에 퓨즈를 붙인 단단한 금속 단자를 넣어서 행한 실험에서 전자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자가 모든 공간에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곧 전자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말이다. 전자는 모든 물질에 들어있으며 우리가 비었다고 말하는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생성되는 우주의 원료이다. 전자는 몸속에서 세포로 나타나는데 인체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정도의 마음과 지능을 갖고 있다. 모든 신체 부위는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군을 형성한다. 어떤 세포는 조직을 만드느라 바쁜 반면 어떤 세포는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분비물을 만드느라 바쁘다. 어떤 세포는 물질을 전달하는 매체이고 어떤 세포는 손상을 고쳐주는 의사이다. 어떤 세포는 청소부로서 쓰레기를 없애준다. 또 어떤 세포는 침입자나 병균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난입자들을 물리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마음은 신체 모든 세포에 들어있으며 잠재의식이라고 불려왔다. 의식적인 자각 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의지에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에는 기원도, 항상성도, 실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따라서 생각에 의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힘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을 인격화하여 신이라고 불렀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하고 전능하기에 무한한 자원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마음의 표현 또는 현현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잠재의식의 자원을 이해하고 인식하면 잠재의식과 우주의 마음이 오직 크기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다와 물방울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질과 바탕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것이다. 당신은 이 중대한 사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가? 이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면 전능한 힘에 접하게 됨을 아는가?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라면 의식이 잠재의식의 생각을 암시할 수 있고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창조적이며 이 법칙이 근거하고 있는 원리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사랑이 깃들여야만 한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은 서로 같다. 이 법칙이 생각이 성장하는 그런 필요한 재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이 처음으로 형태를 띠는 것은 언어 또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우리가 바람직한 조건을 소원하면 오직 바람직한 생각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에 삶에서 풍요를 나타내고 싶다면 오직 풍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말이란 생각이 형태를 띠는 것에 불과하므로 오직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영원토록 살 마음의 궁궐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의 바람으로 날아가 버릴 오두막이 되기도 한다. 말은 귀뿐 아니라 눈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말에는 모든 지식이 담길 수 있다. 우리는 말에서 과거의 역사를 발견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 말의 아름다움은 생각의 아름다움에 좌우된다. 말의 힘은 생각의 힘에 달려있다. 그리고 생각의 힘은 그 생명력에 달려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과거에 뭔가 요청했기에 이제 그것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생각에 심리적, 도덕적, 신체적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통찰력이란 사실과 조건을 장기적인 안목, 일종의 만원경으로 검토하는 마음의 기능을 말한다. 우리는 통찰력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이해할 수 있다. 통찰력이 있으면 장차 나타날 장애물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 장애물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부는 노력의 산물이다. 자산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부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구해야 한다.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고상한 이상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노력을 다할 이상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방법과 수단이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제공될 터이다. 하지만 수단과 목적을 바꾸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 곧 이상이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높고 참된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 창조의 힘은 순전히 영적인 힘에 좌우된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상화, 영상화, 물질화가 그것이다. 산업계의 거물들은 오로지 이 힘에 의지한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운영한 갑부 플레글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뭔가를 완벽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기자와 그가 나눈 대화에서는 이상화, 집중, 영상화 같은 모든 영적인 힘들이 드러난다. 실제로 모든 것을 영상화 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을 감고도 기찻길이 보입니까? 기차가 달리는 것도? 그리고 경적 소리도 들립니까?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네. 얼마나 명확하게요? 아주 명확하죠. 성공한 기업가는 이상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항상 더 높은 기준을 향해 가려고 애쓴다. 생각의 미묘한 힘은 그날 그날의 기분 속에 나타나는 바, 이것이 삶을 형성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감각, 곧 느낌이라는 감각만 있고 다른 감각은 이 감각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느낌이 힘의 원천이고 감정이 지성을 그토록 쉽게 제압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왜 생각의 감정을 실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생각과 느낌이 결합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 직관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성공으로 이끌어줄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도움을 줄 것이다. 직관은 경험이나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 직관은 추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때가 많다.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찾으려는 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서 마치 높은 존재에게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직관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다. 그러려면 직관력을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 직관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왕처럼 대접해주면 그는 다시 올 것이다. 직관은 대개 고요함 속에서 온다. 장애물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힘은 마음가짐에서 결정된다. 성공의 마음가짐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조용히 요구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언급한 방식에 가능한 가까이 집중해 보도록 하자. 당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식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 긴장을 완전히 풀고 결과에 대한 근심은 모두 잊어버려라. 힘은 평정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생각하는 대상에 집중하여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용기에 집중하라. 부족함을 없애고 싶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고 싶다면 건강에 집중하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상에 집중하라. 지금까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아직 절판이 안 됐고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 내용이 꽉 차 있고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려면 한번 정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절판되기 전에 한번 구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찰스 헤넬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찰스 헤넬, 1866년 미국 미시간 주에서 태어났다.
이분은 설탕 및 커피 재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1905년 이 회사와 다른 6개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 컨티넨셜 커머셜사를 설립했다. 당시 그곳은 25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규모의 복합 기업이었다. 헤넬의 삶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방침들이 곧 헤넬 자신을 인도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이 책에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을 기록한 셈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작용의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며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지휘하는 법을 안다면 잠재의식을 통제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늘 활동한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잠재의식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주도할 것인가이다. 우리의 의식을 보면 이것을 받아들여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다시 교감신경계가 이를 받아 전달하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바꾼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을 가져다 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겠는가.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재료를 조사하고 최상의 것만 고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한히 중요한 마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집을 지을 때에 비해 얼마나 부주의한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마음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인 재료의 특성에 좌우되는데 말이다. 이 재료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시피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잠재의식에 쌓아서 저장해둔 인상들의 결과이다. 그것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었다면, 실망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생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짜나가는 직물의 재료도 그와 똑같이 부정적인 재료일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청소를 해서 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음과 도덕과 신체의 정결함은 어느 분야에서든 발전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다.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부동산이다. 넓은 대지에는 풍성한 작물과 충분한 물, 잘 자란 목재가 끝이 없을 만큼 늘어서 있다. 주인은 반드시 이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썩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쓰는 조건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과 영혼의 영역, 실질적인 힘의 영역에는 그러한 땅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상속인이다. 당신은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 풍요로운 유산을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진실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우주의 마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그 유용한 힘과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생명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의 마음이 절대적인 지혜이자 절대적인 원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주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 형상으로 분화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위한 거대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믿음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우리 소망에 반응할 것이다. 목적은 반드시 우리 본질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이어야 한다. 믿음은 목적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한 힘의 흐름을 발생시킬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외부 세계에 나타난 결과는 각 사람과 우주가 주고받은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하기라고 한다. 뇌는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는 기관이다. 척수는 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대한 운동과 감각의 경로이다.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을 뚫고 지나가면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는 혈액이 있는데 이는 완벽한 구조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마지막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있다. 피부는 전체 메커니즘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껍질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신이 거하는 성전이고 각각의 나는 이를 제어할 수 있다. 주의력 또는 집중력은 아마도 마음을 경작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주의력이 남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개인이 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이다. 돋보기로 햇볕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비유를 든다면 주의력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돋보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햇볕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된다면 거기에서는 별다른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돋보기를 완벽하게 고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한 곳에 햇볕을 집중시킨다면 그 효과가 당장 드러날 것이다. 생각의 힘도 마찬가지다. 이것저것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힘을 흐트러뜨리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이나 집중을 통해서 이 힘을 하나의 대상에 일정 시간 동안 모아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다. 대상을 선택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 10분이라도 의식을 집중해보라.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수십 번 방황할 테고 그때마다 다시금 의도했던 목적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아야 할 터이다. 10분이 지나고 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확고하게 목적에 고정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아가는 길에 나타날 온갖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주의력뿐이다. 이 멋진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훈련이다. 주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처럼 같은 방에서 같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앉되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을 준비하라. 적어도 10분 동안 사진을 잘 살펴본다. 눈의 표정, 얼굴, 복장, 머리 모양을 주시하라. 이제 사진을 덮고 눈을 감은 뒤에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완벽하게 세부 사항이 보이고 사진을 마음속으로 잘 그려낼 수 있다면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 해내지 못한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는 마음 상태와 태도와 의식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착상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착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다. 영상화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그림은 당신의 미래가 드러남에 있어 하나의 원형으로 작용하게 될 틀 혹은 꼴이다. 원형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하게 만들어라.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비용이나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급은 무한한 존재에게 맡기고
상상 속에서 마음껏 원형을 만들어라. 먼저 상상 속에서 존재해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당신도 바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야 한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지만 심기 전에 무엇을 추수할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상화이다. 확실치 않으면 분명해질 때까지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떠올려라. 우리 모두는 우주가 먼저 생각으로 존재한 뒤에 물질로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따라가려 한다면 우주가 분명한 형상을 취한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도 형상을 취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은 동일하다. 그 바탕과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건축가는 자기가 지을 건물을 영상화하여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의 생각은 그 건물이 최종적으로 취하게 될 모습, 즉 높은 형태가 될지, 낮은 형태가 될지, 화려한 외형이 될지, 단순한 외형이 될지 결정하는 하나의 틀이 된다. 이 영상이 종이 위에 먼저 모습을 갖춘 뒤 나중에 필요한 재료를 활용해서 건물로 완성된다. 발명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영상화한다. 최고의 발명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니콜라 테슬라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이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항상 자신이 발명하라는 것을 먼저 영상화하곤 했다. 성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뒤 나중에 잘못을 바로잡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명쾌함과 정확함은 마음속에서 그림을 반복해 그려야만 얻어진다. 반복할 때마다 그림은 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지고 그림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가에 따라 외부에 나타나는 것도 달라진다. 그림은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외부 세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는 500만도 더 되는 마음의 일꾼들이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있다. 일꾼들은 바로 뇌세포들이다. 이 이외에 최소한 같은 숫자의 예비 전력이 언제든 필요하기만 하면 즉각 출동한 태세로 기다리고 있다. 생각의 힘은 거의 무한하고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창조하는 당신의 힘 또한 실질적으로 무한하다. 이 수백만의 일꾼 외에도 어떠한 메시지나 제안이라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부여받은 마음의 일꾼인 세포들이 당신 몸 안에 수십억 개나 있다. 세포는 몸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느라 항상 바쁘지만 그 밖에도 완벽한 성장에 필요한 원료를 끌어당기는 정신적인 활동력도 갖고 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라. 굳게 간직하라. 방법과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내부에 그토록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도 모르는 초월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항상 힘과 능력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배운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내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찾으라고 배웠고 이 힘이 나타날 때마다 초자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빚더미에 눌려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늘 빚 걱정을 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원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 사람은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켰고 그리하여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풍요를 생각하라. 풍요의 법칙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그 계획과 방법을 이상화하라.
풍요의 법칙에 따라 나타날 상황을 영상화하라. 이렇게 하면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걱정과 두려움과 고뇌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 한다. 돕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제 막 씨앗을 심어놓고서 잘 자라는지 보려고 15분에 한 번씩 땅을 파보는 어린 아이와 같다. 우리는 씨앗을 심어놓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어떤 주제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것도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은 성격, 건강, 환경이라는 형태로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 내는 그런 습관을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의 습관을 제어하기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당장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필요한 생각이라면 외형화된 생각이 당신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을 간직하라. 그리고 소중히 하라. 그것은 귀중한 생각이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최고의 성장과 완벽한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건강, 부, 사랑이다. 누구라도 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몸이 고통스럽다면 누구라도 행복할 리 없다. 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진 않지만 적어도 적당한 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적당한 것이 어떤 이에게는 절대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그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날 정도로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만큼 어떤 한계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인위적인 분배 방식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사랑이 행복의 세 번째, 아니 어쩌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건강, 부, 사랑 이 모두를 가진 사람은 행복이라는 잔에 더 넣을 것이 없겠다.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절대적인 건강, 절대적인 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무한한 공급원에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있다는 점을 배웠다. 따라서 바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길이다. 바르고 정확하게 생각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는 모든 사업과 사회관계의 바탕 원리이다. 모든 바른 행동의 선행 조건이다. 진리를 알고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만족을 느낀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한하고 전능한 힘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가 우주의 마음의 핵심 원리이고 어디에나 존재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할 리가 없다. 가령 건강이 필요하다면 내부에 내가 영적 존재이고 내 영혼이 하나임을, 부분이 있는 곳이라면 전체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건강의 조건을 불러올 것이다. 몸의 모든 세포가 분명 당신이 보는 대로의 진리를 표현할 테니 당신이 병약함을 보면 세포들은 병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완벽함을 보면 세포들은
완벽함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며 강하거니와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라는 자기 암시는 조화로운 조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은 나라는 존재가 영적임을 배웠다. 그렇다면 나는 항상 완벽하지 않을 리가 없다. 따라서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며 튼튼하며 강하거니와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라는 암시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언명이다. 생각은 영적인 활동이고 영혼은 창조적이다. 따라서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가 필요하다면 내부에 내가 전능한 우주 마음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길이 될 것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힘들, 곧 자기 암시의 목적과 특징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능력과 부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 또 성공으로 이끌어줄 힘들과 당신이 조화를 이루게끔 해줄 것이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자 노력하라.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랑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스스로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자석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이른바 사소한 일들에 적용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문제 해결의 비결을 발견한 셈이다. 위대한 생각, 위대한 사건, 위대한 자연, 또 위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늘 생기가 있고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링컨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산에 다가갈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느낌은 링컨이 영원한 것들과 진리의 힘을 발견했음을 그들이 알았을 때 더욱 예리했다고 한다.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들을 골라서 자기 암시 문구를 만들었고 스스로 반복해서 암시하고 또 암시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나는 이 말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한결같이 이 말을 반복했다. 마침내 어느 날 깨어나자 저절로 그 말을 되뇌일 정도가 되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이것은 내가 잠들기 전에 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다. 인간은 그가 한 생각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거부하는가이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거부할 수는 있다. 유일한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이다. 이때 미리 만들어둔 자기 암시를 사용할 순간이다. 화, 질투, 두려움, 걱정이 파고들면 당신이 만든 암시 문구를 외워라. 풍요는 우주 자연 법칙이다. 이 법칙의 증거는 분명하다. 증거는 주변 어디에나 있다. 자연은 어디서든지 후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준다. 어디에도 절약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나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수백, 수천만의 나무와 꽃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는 생식의 거대한 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원료가 하나에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고 활동하는 원리인 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다. 자연은 모두 성장의 법칙에 따라 조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성장하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공급원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위대한 스승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수록된 글의 시제 차이는 놀랍다. 우리가 먼저 원하는 바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소망이 이미 사실로 존재한다고 우주의 마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의 창조력을 활용하는 간단한 지침이다. 우리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고 조건이나 제약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씨앗을 심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마침내 바깥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그 시대에 맞는 말로 전해져야 한다. 따라서 위대한 스승 예수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과 그 대상을 연결하는 법칙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말을 분석해보면 정확히 같은 진리임을 알게 된다. 차이점은 표현 방식뿐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인용구에 집중을 해보자. 한계란 없음을 명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분명히 암시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단지 생각하는 능력,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임을 기억하는 능력일 뿐이라는 점이다. 무엇이든 먼저 마음이나 영혼의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외부 세계에서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난다. 오늘 생각의 힘을 다스리는 단순한 일이 미래에 다가올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그것이 내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먼저 생각할 힘을 얻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와 관련된 내 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의도가 주의력을 지배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집중을 통해서 깊은 생각과 지혜로운 말과 모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지혜, 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내부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오직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만 신성과 만나고 불변의 법칙을 배우며 꾸준한 훈련과 집중 없이는 완벽에 이르는 통로를 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생각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조건이 나타나고 적절한 노력이 투여될 것이며 따라서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을 때 흔히 기대한 결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행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찾는 것은 행복과 조화이다. 진실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가진 셈이다. 자신이 행복하다면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며 아버지가 우주의 마음, 조물주, 근본 원료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운동선수가 평생 동안 신체 단련에 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힘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자신이 주는 그대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준 그대로를 받을 테지만 먼저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주는 과정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부분은 전체와 본질이 같음을 인정하고 부분과 전체의 차이점은 크기뿐임을 인정하라. 당신, 나, 곧 생각하는 영혼이 거대한 전체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깨달을 때 영혼과 조물주가 서로 실체와 본질과 바탕이 같음을 깨달을 때 조물주가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움, 웅대함, 초월적인 기회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다시피 과학자들은 물질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자로 분해했다. 분자는 원자로 분해되고 원자는 전자로 분해된다. 고진공관 유리관에 퓨즈를 붙인 단단한 금속 단자를 넣어서 행한 실험에서 전자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자가 모든 공간에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곧 전자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말이다. 전자는 모든 물질에 들어있으며 우리가 비었다고 말하는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생성되는 우주의 원료이다. 전자는 몸속에서 세포로 나타나는데 인체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정도의 마음과 지능을 갖고 있다. 모든 신체 부위는 세포로 구성되고 세포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군을 형성한다. 어떤 세포는 조직을 만드느라 바쁜 반면 어떤 세포는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분비물을 만드느라 바쁘다. 어떤 세포는 물질을 전달하는 매체이고 어떤 세포는 손상을 고쳐주는 의사이다. 어떤 세포는 청소부로서 쓰레기를 없애준다. 또 어떤 세포는 침입자나 병균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난입자들을 물리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마음은 신체 모든 세포에 들어있으며 잠재의식이라고 불려왔다. 의식적인 자각 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의지에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에는 기원도, 항상성도, 실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고 따라서 생각에 의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힘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을 인격화하여 신이라고 불렀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하고 전능하기에 무한한 자원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마음의 표현 또는 현현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잠재의식의 자원을 이해하고 인식하면 잠재의식과 우주의 마음이 오직 크기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다와 물방울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본질과 바탕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것이다. 당신은 이 중대한 사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가? 이 엄청난 사실을 인식하면
전능한 힘에 접하게 됨을 아는가?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라면 의식이 잠재의식의 생각을 암시할 수 있고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창조적이며 이 법칙이 근거하고 있는 원리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사랑이 깃들여야만 한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은 서로 같다. 이 법칙이 생각이 성장하는 그런 필요한 재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이 처음으로 형태를 띠는 것은 언어 또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우리가 바람직한 조건을 소원하면 오직 바람직한 생각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에 삶에서 풍요를 나타내고 싶다면 오직 풍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말이란 생각이 형태를 띠는 것에 불과하므로 오직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영원토록 살 마음의 궁궐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의 바람으로 날아가 버릴 오두막이 되기도 한다. 말은 귀뿐 아니라 눈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말에는 모든 지식이 담길 수 있다. 우리는 말에서 과거의 역사를 발견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 말의 아름다움은 생각의 아름다움에 좌우된다. 말의 힘은 생각의 힘에 달려있다. 그리고 생각의 힘은 그 생명력에 달려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과거에 뭔가 요청했기에 이제 그것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생각에 심리적, 도덕적, 신체적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통찰력이란 사실과 조건을 장기적인 안목, 일종의 만원경으로 검토하는 마음의 기능을 말한다. 우리는 통찰력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이해할 수 있다. 통찰력이 있으면 장차 나타날 장애물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 장애물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부는 노력의 산물이다. 자산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부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구해야 한다.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고상한 이상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노력을 다할 이상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방법과 수단이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제공될 터이다. 하지만 수단과 목적을 바꾸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 곧 이상이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높고 참된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 창조의 힘은 순전히 영적인 힘에 좌우된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상화, 영상화, 물질화가 그것이다. 산업계의 거물들은 오로지 이 힘에 의지한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운영한 갑부 플레글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뭔가를 완벽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기자와 그가 나눈 대화에서는 이상화, 집중, 영상화 같은 모든 영적인 힘들이 드러난다. 실제로 모든 것을 영상화 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을 감고도 기찻길이 보입니까? 기차가 달리는 것도?
그리고 경적 소리도 들립니까?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네. 얼마나 명확하게요? 아주 명확하죠. 성공한 기업가는 이상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항상 더 높은 기준을 향해 가려고 애쓴다. 생각의 미묘한 힘은 그날 그날의 기분 속에 나타나는 바, 이것이 삶을 형성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감각, 곧 느낌이라는 감각만 있고 다른 감각은 이 감각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느낌이 힘의 원천이고 감정이 지성을 그토록 쉽게 제압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왜 생각의 감정을 실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생각과 느낌이 결합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 직관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성공으로 이끌어줄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도움을 줄 것이다. 직관은 경험이나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 직관은 추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때가 많다.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찾으려는 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서 마치 높은 존재에게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직관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다. 그러려면 직관력을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 직관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왕처럼 대접해주면 그는 다시 올 것이다. 직관은 대개 고요함 속에서 온다. 장애물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더욱 믿게 되고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힘은 마음가짐에서 결정된다. 성공의 마음가짐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자신이 조용히 요구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언급한 방식에 가능한 가까이 집중해 보도록 하자. 당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식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 긴장을 완전히 풀고 결과에 대한 근심은 모두 잊어버려라. 힘은 평정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생각하는 대상에 집중하여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용기에 집중하라. 부족함을 없애고 싶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질병을 없애고 싶다면 건강에 집중하라. 마치 이미 실현된 것처럼 이상에 집중하라. 지금까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아직 절판이 안 됐고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 내용이 꽉 차 있고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려면 한번 정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절판되기 전에 한번 구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